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청주에서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그 이면에는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했던 거, 그리고 경찰 늑장 수사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사건의 문제점을 사건 인법 이번 코너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일단 간단히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추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자체만도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이라 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그 내막이 알려지면서 더 이제 큰 이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사건 시작은 지난 1월로 돌아갑니다. 자살한 A 양과 B 양이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B 양이 주말에 집에서 혼자 이제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A 양이 걱정된다, 같이 있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예정에 없던 B 양의 계부 C 씨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계부 C 씨는 어린 학생 2명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술을 권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어린 학생이 술을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잠에 들었는데 A 양이 잠결에 이제 난생 처음 느끼는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나중에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런 불쾌하고 이상한 감정 이제 느낌 때문에 깨가지고 보니까 B 양의 계부 C 씨가 자기를 이제 강간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의 뭐 계부지만 하여튼 아버지죠.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수사가 좀 미진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좀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영장도 좀 반려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A 양하고 B 양이 굉장히 그 심적 고통이 가중되고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몸을 던지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부 C 씨가 이제 구속돼서 기소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는 있는데 친딸에 대한 그 혐의도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친딸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제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친딸에 대한 강간 혐의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혐의를 정리해 보면은 친구에 대한 이제 강간, 그리고 친딸에 대한 강간,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점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계부 C 씨는 술을 먹인 것은 맞다.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의 점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성범죄 관련된 혐의는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 A양 유족은 수사 미진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 나타냈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발생 직후 친구 A 양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의붓딸 B 양에 대한 성범죄 사실도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신속하게 됐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족들 주장도 저는 정부는 충분히 좀 수긍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수사가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는 신속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증거 수집이 불충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증거는 불충분한데 영장을 청구하면 최근 다른 사건들에서도 봤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하면은 이제 뭐 반려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영장이 반려되거나 기각됐을 경우엔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돼버리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무혐의 되면은 저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의해 가지고 사건이 실체 진실이 밝혀지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보강 수사 예. 이루어진 이후에는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게 빨리 됐으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었을 수 있겠다는 그 유족들의 비판이 정말 수긍할 바가 있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 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중생 2명이 목숨을 잃은 뒤에야 영장, 구속영장 나온 거죠. 이게 나온 거고요. 예. 자 그리고 그런데 그 의붓딸 그 비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했다. 심지어 그 의붓아버지한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작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 수사 지연이나 부실 예. 수사에 대한 논란이 네.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빌미가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네. 이어지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이제 수사 부실하니까 그 사이에 과정에서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 사건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은 예. 친구 A 양뿐만 아니라 의붓딸 B 양의 진술도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반려되고 수사가 이게 제대로 진행 안 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이러니까 더 이제 그 회유에 쉽게 이제 또 진술이 번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예, 추측이 예. 가능한 부분인데 진술 내용을 보면 B 양이 병원에 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예. 자다가 성추행 당한 게 맞느냐 이럴 때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추가로 아버지가 성폭행한 게 그럼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수사가 좀 이제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B 양이 이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다 꿈이었던 것만 같다. 보통 이 친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범죄 사건은 이런 식으로 회유를 많이 시키거든요. 예. 아이는 어리니까 사리 분별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밤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고 실제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진술 번복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친구 사건은 친구 사건이고 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친구 사건의 참고인일 뿐이지 제 사건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또 재판에 제출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번복 과정에서 얼마나 회유나 강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얼마나 극심했으면 몸을 던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기본 중에 기본이 가해자 피해자 분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공군 여중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 가장 뼈아프고 안타까운 지점인데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고 의붓딸이 아버지를 이제 성범죄 가해자다라고 지목을 한 상태인데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진행 내내 같이 살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작용한 거는 친모가 있는데 친모가 딸의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좀 이제 이것도 이제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친모도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심층 심리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친모의 우울증의 정도 그리고 계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종속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걸로 봐서 예. 친모가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불안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의붓딸 B 양은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분리 조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청주시청에서는 일단 친모가 있고 아이도 이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으니까 예. 강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었다. 친모는 연락이 안 되고 아이는 계부하고 지내는 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건의 특수성을 봤을 때 친모는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 친딸 그 의붓딸 B양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에서 그 공무원들은 또 원래 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정인이 사건에서도 네. 가족이 가해자인데도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개입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틈바구니에서 이런 희생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도 잘 안 되고 부실 수사에 그 과정에 또 분리 조치도 안 됐었고 그 과정에 탄원서를 냈고 네. 이런 기나긴 과정 속에서 이 어린 여학생 2명이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의붓딸 그 비양 같은 경우 진술 번복
그다음에 탄소 냈고요. 이런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의학적인 분석 어떻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의학적으로도 예, 이제 예. 굉장히 분석도 많고 예. 사실 아이의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심지어 성인인 경우에도 예. 오랫동안 가정폭력이나 이랬을 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를 많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계속 가정폭력을 하니까 여자분이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흉기를 휘둘려서 몸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남편이 예. 집에 불을 질러가 방화 혐의도 있었고 굉장히 중범죄인데 예.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가두지 마라. 나도 맞을 짓을 한 게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재판부에서 굉장히 난감해했던 걸 제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이유는 뭐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면은 가족이 결합을 하기가 어렵다. 예. 뭐 나도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저 사람이 구속되면 먹고 살 길이 없고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라는 그 심리 상태가 깔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성인 사건에서도 제가 이런 걸 목격할 정도인데 아동 사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해자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형성돼 있는 점 이런 예. 점은 수사에서도뿐만 아니라 보호 조치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이거는 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재판 관련해서 공개 결정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피해자들의 이제 명예나 인권을 위해 가지고 비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아이들이 이런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유족 측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간 마당에 실체 진실을 가리고 예. 모든 관심을 이제 집중시켜가지고 억울함을 푸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그런 이제 공개에 대한 요청을 하고 검찰도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 내 가지고 예. 다시 또 이제 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풀고 싶은가를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피해자 여학생 2명이 사망했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술 번복, 탄원서 낸 상황인데 그러면 이 계부시 씨 재판에서 어떤 이를테면 뭐 징역형이라든지 받을지 사실 근데 이게 제대로 그 범죄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죄가 인정되면은 네네. 요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형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처벌은 이제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네. 결국은 핵심은 예.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지금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예.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때 전에 했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예.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건데 이제 이 사건은 그 사실 사건 당시에 무슨 CCTV나 영상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진술을 놓고 양쪽 주장이 당시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증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무고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성범죄에서는 네, 네. 이제 이걸 많이 따지는데 예.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린 학생들이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계부를 예. 무고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대화 다른 예. 친구들도 이런 피해에 대한 진술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예. 충분히 부합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 와중에는 결국은 그 피해자의 그 지금 수사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 예. 법리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예. 그 마지막 관문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께 이제 배신문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십사 하고 예, 이제 예. 유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유서요. 예. 유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예. A양의 유서인데 예. 14년 동안 효도 제대로 못해 미안해요. 부모님이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요. 내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여서 고마웠어. 미안해.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었어요. 나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데 그만 아프고 싶어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해요. 내 빈자리가 크지 않길 바래요. 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린 나이에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예. 그렇게 신고한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유서 듣고서 여러분들께서 신빙성이 얼마나 인정될지 마음의 법정에서 한번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억울한 생명이 없게끔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서에 나온 대로 나쁜 사람 벌 받아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